김용석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그냥 화이트로 입으셨네요. 네. 환합니다, 스튜디오가. 네. 네. 날씨가요, 요즘에. 네. 낮에는 오늘 더웠잖아요. 네. 다시 무더워지나 싶었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요. 쌀쌀해요. 맞아요. 네, 춥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온차가 심해서 정말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밝아 보이려고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네. 네. 자, 요즘에 김영석 침뜸병원 참 찾는 환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참 다양하고 참 많은데요. 네. 참 안타까운 소식이 네. 참 환자분한테 이렇게 들을 때 네네. 참 마음도 아프고 또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참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암 환자분이 두 분이나 오셨는데요. 네. 그 첫 번째 분은 70대 남성이신데 네네. 이제 미국 온 지가 한 오래되셨대요. 오래돼서 이제 애들 이제 그 아버님 말씀이 참 나는 국민학교도 못 가고 네. 참 어렵게 어제 저거 이제 상담을 이제 했는데요. 네, 이제 네. 이렇게 친구처럼 했는데 그 암이 걸렸어요. 그분이 네, 이제 네. 대장암인데 수술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게 1년 만에 다시 재발해서 네. 다시 폐까지 전이가 또 됐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본인은 근데 그분이 참 제가 얼굴을 뵀을 때 환자분 같으면 보통 막 고민하고 막 울고 막 슬퍼하고 많이 디프레스되죠. 될 텐데 이분은 네. 전혀 그런 게 없는 거 있죠. 성격이 굉장히 쾌활해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한 가지 참 재밌는 거는 이게 웃으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본인은 제 생각으로 본인은 너무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웃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대장암이니까 그 뭐죠? 대변 보는 게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배가 항상 아프고 그리고 호흡이 이제 숨이 차는 거예요, 이제요. 그리고 이제 통증이 이제 시작되고.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자기 그 와이프 할머니가 또 휠체어를 타고 움직이지 못한대요. 아유, 어떡하면 좋아. 그러니까 본인도 힘든데다가 또 네. 와이프도 간호도 해야 되고 이게 집에는 딱 두 분만 계시는데 애들이 3명인데 이제 하루는 가만히 생각해 봤대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이제 화가 난 건 뭐냐면은 내가 아프고 이런데 왜 애들이 나를 밥도 한 끼도 안 해주고 네. 뭐 이럴 수가 있나 뭐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정말 그러네요. 제가 들어봐도 그러네요. 어떤 애들한테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애들 네. 때문에 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더래요. 그래서 다시 그런 됐다 하고 또 끊었대요. 네. 내가 알아서 할란다. 근데 이제 본인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 있잖아. 암이 걸려 있는데 또 가족분들이 다 아는데도 네, 그런가 보죠. 네. 그래서 너무 자기는 이 미국에 이민 와서 네. 배운 것도 없이 정말 국민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지만 애들을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네. 또 훌륭하게 다 키웠고 또 며느리까지 학비까지 다 대줬대요. 그래서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하. 그리고 본인은 일하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햄버거만 계속 사 먹었대요. 세상에. 네, 그 햄버거 먹고 그다음에 뭐 타코 이런 거 먹어가지고 이제 한국 음식이 맛이 없대요. 주로 이제 이인입이겠다고 그러죠. 왜? 그래가지고 그것만 먹게 되고. 정크푸드가 문제였나요? 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점심에 그거 먹고 오는 거래요. 아, 이제는 뭐 한국 음식보다는 네. 햄버거나 이런 게 맛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그 키모테라피를 받기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네. 2번을 받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란 건 뭐냐면은 막 토하고 어지럽고 밥을 못 먹고 네.
사람을 막 다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그냥 이 상태로 죽을래 하고 그냥 포기를 했대요. 키모테라피 받는 거를. 네. 뭐 밥도 못 먹지, 뭐 토하지, 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제 침뜸 치료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침뜸 치료 받으면서 그냥 남은 삶을 마감할래요. 이렇게 이제 오신 거예요. 네. 참 안타깝고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뜸 맞고 침 맞고 그래서 지금 이제 밥도 열심히 먹고요. 밥 하나도 못 먹었어요. 네. 그 테라피 받는 동안은 입맛도 다 떨어지고 정말 죽을 정도로 된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끊고 그냥 사는 날까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네. 먹어야 되겠다면서 이제 먹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본인이 너무 슬퍼하는 모습이 그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 네. 돌보지 않은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자식들이 그냥 걱정만. 근데 애들 자기도 인정을 한대, 뭐 이해를 한대. 왜냐면은 애들이 바쁘고 애들 키워야 되고 그렇게 삶은 알지만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래도 좀 와서 해줘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냐 이제 네, 이렇게 그래. 또 저한테 설득을 하면서 아, 하는데 참 원장님께서 네. 좋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네. 저하고 이제 이게 같이 나누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뜸 뜨고 통증도 많이 없어졌고 정말 뜸이라는 게 좋은 거가요. 네. 이 약의 부작용을 없애주더라고요. 특히 왜냐하면 키모테라피 받으니까 막 토하고 어지럽고 밥맛이 없는데 네. 뜸을 뜨고 나서부터 그 토하는 게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증 많이 없어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식욕이 좀 돌아와서 이제 먹게 되고 그래서 얼굴이 훨씬 좋아졌어요. 오. 지금은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냥 가면 자기가 오래 살 것 같대요. 그러면서 아하. 예, 그러면서 컨디션이 훨씬 좋아졌죠. 좋으셨나 왜냐하면 보죠? 본인이 음식을 해 먹을 입장도 아니고 네. 사 먹어야 되고 또 그렇죠. 부인 또 환자를 또 간호해야 되고 본인도 암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그렇게 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네, 네. 지금 하여튼 먹을 거 잘 먹고 그냥 뜸 열심히 산 날까지 그냥 뜨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자기 뭐 딸들한테 기대 안 하겠대. 이제 네. 내가 왜냐하면 그걸 가지면 섭섭하고 병나겠더래요. 음. 또 왜 안 찾아오나 뭐 이렇게 뭐 어떤 미움 감정서부터 막 생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버리기로 했대요. 음. 그러면서 잘하셨네요. 그러면서 그럼 하여튼 오면은 그냥 온다 이렇게 편안하게 네. 받아들이고 화도 안 내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런저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나 봐요, 환자분들이. 예, 많이 하죠. 아니, 환자 치료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하소연하시고 이러면 또 다 들어주시고. 네, 네. 이게 무엇보다도 환자분들이 네.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많죠. 그럼요. 네, 그런 상담을 해준다거나 들어주는 네. 것만으로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꼭 와요. 와가지고 저하고 네. 막 대화하면서 이렇게 네, 네. 이게 하나의 한 식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얘기를 하다가도 상담을 네. 하다가도 네. 아유 원장님 바쁘신 것 같고 네. 자꾸 뭐 들어주는 분위기가 아니면은 네. 얘기를 못 꺼냅니다. 그렇죠. 하다가도 뭐 미안해서 네. 말문을 닫아버리게 되는데 네. 그래도 다 들어주시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겠더라.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저하고 아.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네, 살다 보니 알겠더라. 네. 네, 네.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더라. 그리고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팔이 아프더라. 그리고 이고 있는 것이 많으면 목이 아프고 쥐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너무 아프더라. 너무 볼 것을 많이 보면은 네. 눈이 아픈가요? 아프고 네.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가슴이 아프더라. 어허. 예, 어제 이제 이런 얘기를 정말 맞는 말이네요. 네, 아하.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눴어요. 참 간단한 얘기 같지만, 예,
참 큰 감동을 주네요. 그렇죠. 네, 잡고 네. 있는 게 많으면 손이 아프고 네. 들고 있는 게 많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아프죠.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실인데 사실이죠. 참 뭔가 울림을 주네요. 네. 이고 있는 게 많으면 정말 무겁잖아요. 그래서 목이 목이 아프고 지고 있으면 어깨가 아프고 네. 또 뭐라고 했죠? 보고 있는 것이 보는 걸 많이 먹고 볼 걸 많이 보면 눈이 아프고 네. 맞아요. 컴퓨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요 네. 눈이 빠질 듯이 아픕니다. 그렇죠. 생각을 많이 하면 마음이 아프더라. 네. 네. 음,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삶의 목적이 네네. 행복이라면은 네. 우리가 그 웃음은 네. 행복의 문을 여는 바로 열쇠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을 좀 많이 비록 그분은 아프고 암 죽을 병 걸렸지만 웃더라고요 항상. 참 그게 보기 좋았었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자주 웃으면서 이렇게 반갑게 대하고 또 네네. 즐겁게 얘기하고 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음. 또 나의 병에 대해서 너무 또 좌절하지 않고 네. 네, 그냥 이렇게 사는 날까지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웃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이 삶의 목적 행복이라면 행복을 가지려면은 네. 웃음은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바로 이제 그 열쇠를 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열어라는 얘기죠. 암 환자지만 정말 그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루하루 네.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키모테라피 계속 고통받으면서 네.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네, 거기다가 뭐 몸목조 토하죠, 막 네. 그런 경우까지 오죠. 얼마나 지치겠어요, 정말요. 예. 음. 그리고 몸은 통증은 오죠. 암이니까 네. 통증도 오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네, 또 다시 한번 건강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중요해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네. 정말 함부로 하지 말자. 예, 이걸 또 한번 새삼 느낍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네. 그래서 우리가 그 함부로 하지 말고 보문 보석처럼 네. 소중하게 좀 가꾸라는 거예요. 네. 네. 사실 건강할 때는요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이 얼만큼 중요한지. 예, 모르죠. 예. 근데 감기만 들어봐도 예, 아차 싶거든요. 예, 뭔가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네, 건강 관리를 좀 해야지 네. 이런 생각하고요. 네. 또 목이 좀 막 캑캑거리고 힘들다 보면 네. 이거 정말 내가 요즘 몸이 약해졌구나. 네.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들죠. 네. 조금만 아파도. 그럼요. 조금만 아파도 그래요. 그렇죠. 조금만 어지러워도 뭐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몸을 좀 아까 그 보석처럼 잘 소중히 간직하려면은 네네. 시기를 하지 말고 시기? 시기. 질투? 예, 시기 아하. 질투. 네. 이 시기 질투는요. 음. 그 몸을 해야 하는데 네. 칼과 같이 몸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이 시기 질투는 칼날 같이 아주 매섭게 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욕심하고 욕망 아까 그 뭐 잡고 있는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프기 다 내려놓음이잖아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근데 욕심하고 욕망이 지나치면 음. 내 몸도 해치고 네. 마음도 해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을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서 지금 말씀드린 시기, 질투, 욕심, 욕망 네. 이거를 좀 그렇죠. 생각을 하면서 좀 버려야죠. 이런 거, 이런 감정. 그러면 이런 버려야죠. 감정 전혀 도움 안 됩니다. 안 돼요. 마이너스적인 사고예요. 예, 플러스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 네.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 제가 그 한 분 모시고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분이 저한테 하나의 뭐 정말 하나의 뜻을 주셨는데 네. 그 아프다 보니까 뭘 없다고 했냐면은 행복과 기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건 없어지더라. 정말 그래요. 정말 아프면은 조금만 아프면은
아까 염려 걱정이 된다고 근심 그랬잖아요. 걱정이 먼저 되죠. 되죠. 어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닐까? 뭐 네. 이런 생각. 그런데 정말 환자분들이 요즘 제가 더 느끼는 거는 네. 저한테 오신 분들이 전부 힘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힘든 병이 뭐냐면은 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잘 치료되지 않는 병. 네. 너무 고달프죠. 근데 아프면서 사는 거가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매일 고통과 아픔과 그냥 불안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지내고 있더라고요. 이 환자분들 보시면은. 근데 그게 눈 뜨니까 또 사는 거고 또 하루 자고 나서 또 눈 뜨고 나면 또 하루가 자고 이게 세월이 가면서 네. 아픔과 같이 친구 삼아 가더라고요. 어, 고통과서. 네. 고통과 아픔을 같이 친구 삼아 정말 가는데 그 아픈 환자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기쁨, 행복이 다 뺏어가는 것 같아요. 전부. 근데 치료를 받아가면서 이제 환자분 얼굴들이 표정이 보면 알잖아요. 네. 표정이 아프면은 이그러져 있고 그렇죠. 화난 사람처럼 보이고 아유 이거 소리가 나고 저절로 음. 끙끙 앓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료가 되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그렇게 음. 아름답게 바뀌어요. 미소가 생기고 희망을 그리고, 갖게 예, 되는 예. 거죠. 행복을 정말 느끼게 되고 어. 기쁨을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 말씀이 제가 와닿았거든요. 지난주에 그분께서 그러셨죠. 말씀해 주신 아파 게. 보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네. 행복한 마음도 없어지더라. 네네. 실질적인 그런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질적인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정말 그 행복도 기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네. 정말로 좀 안 아프고 음. 건강히 사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좀 안 아플 때 좀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꼭 들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 너무 보통 안 아픈 사람들은요 또 하나 좀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안 아프니까 남도 이해를 못해요. 아픈 거를요. 맞습니다. 절대 이해 못해요. 네, 네. 그런데 그분들이 한번 아파서 병이 들잖아요. 음. 그런데 꼭 죽을 병이 걸리더라고요. 심한 병에. 네. 그만큼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심한 병이 걸려요. 예, 그래서 좀 안 아프더라도 이제는 조금 좀 깨우쳐서 조금 네. 미리미리 좀 몸 관리를 아까 몸을 보석처럼 소중하게 만들어 가꾸라고 그랬잖아요. 네, 좀 네. 보관하라고. 음. 그렇게 하면서 내 몸을 관리하면 괜찮은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병이 들었을 때 이제 아까 암이 걸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힘들어지는 네. 거죠. 그래서 암이 뭐 지금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이 됐지만 그게 아직 정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암 걸린 환자들 보면은 거의 뭐 쭉 3개월 아니면 6개월, 1년 있다 다 그냥 세상을 떠나더라고요. 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걸 네. 못 도와드리는 거. 그 경우에 따라서 뭐 조기 발견해서 치료가 됐는데도 또 1년 후에 재발해가지고 네, 또 네. 오는 분도 있어요. 아하.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몸을 좀 잘 관리만 하면은 그걸 예방도 할 수 있고 네, 네. 더 이렇게 병을 진전하는 거를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구당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뜸을 왜 뜨냐? 네. 근데 나를 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어허.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뜸을 언제서부터 떴겠냐? 젊어서부터 떴다. 네. 자, 뜸을 젊어서부터 떴기 때문에 늙어서 있게 건강한 거다. 어허. 근데 젊었을 때는 뜸을 뜨면 잘 모를 수도 있대요. 네. 효과가. 왜냐면 안 아픈 사람도 뜸을 뜨면은 효과가 있는 점을 건강하니까. 모를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런데 그건 확실히 뜸을 뜨면 알 수 있는 거는 나이를 먹어보면 안다. 나이를 늙어지면서 내 몸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늙으면서 내 몸을 느끼는 거는 뜸 뜨는 사람하고 안 뜨는 사람 차이가 완전히 다르대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차이가 나는군요. 완전히 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뜸을 뜬 분들은 절대 죽을 병이 잘 안 걸린다는 거. 두 번째, 나이 들면서 절대 지치지 않는다는 거. 네. 잘 아프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다르대요. 네. 지금도 꼿꼿하십니까? 예, 지금도 꿋꿋하죠.
12월 11일 날 네. 100세 이제 그 100세 생신 되셨죠. 축하 기념식을 한대요. 아, 예, 예. 제가 98, 그러니까 2년 전이죠. 네, 그때 맞습니다. 한번 인터뷰 했었던 것 네, 같아요. 예. 아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김용석 한의원을 찾으신 아까 해주신 그 아버님, 키모테라피 받으신다는 네, 아버님, 네. 그렇게 아픈 몸인데도 불구하고 네. 늘 웃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아, 참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분 보면 존경스러워하고 네. 참 아버님 보면서 내가 참 배울 점도 많고 네. 참 즐거운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네, 이 예. 방송 들으신다면요, 아버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네, 키모테라피 네. 받으시면서 침뜸 병행하시면 네. 아마도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지 네,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이 뜸을 뜨면은 네, 네. 해독을 해주니까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요즘에 제가 암 환자분들이 참 많이 오는데요. 네, 또 네. 지난 주간에도 또 50대 여성인데요. 이분은 위가 너무 아파서 오셨어요. 위가 아프고 네. 그다음에 속이 쓰리고 그다음에 기침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호흡이 좀 잘 안 되고 네. 그리고 온 등판이 다 아프신데 이것 때문에 그 병원도 많이 다니시고 여러 곳을 많이 치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일반 병원 다니고 했는데 뭐 검사한 거 위내시경 다 했는데 검사상은 이상은 없고 그 위산 역류로만 이렇게 진단이 내려져서 지금 위장약만 드시고 계신데도 네, 네. 본인은 너무 괴롭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뜸으로 좀 치료할 수 있나 해서 오셨는데 이제 뜸을 뜨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물론 통증 같은 거 뜸으로 뜨면 잘 없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위 기능도 좋아지고 그랬는데 단 한 가지 안 좋아진 게 기침을 하는데 호흡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제가 그 CT라는 거를 한번 찍어봤느냐 그랬더니 2년 전에 찍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한번 찍어보면 어떻겠어요? 한번 찍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지속 기침도 하고 이렇게 목도 호흡도 좀 곤란하고 그러면은 좀 찍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말을 듣고 어떻게든 스케줄 잡아서 찍었어요. 찍었는데 폐에 혹이 4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뭔지는 아직 모르지만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네, 네. 근데 본인은 막 울면서 왔어요. 그 전화가 이거 혹이 있다는데 어떡하죠? 뭐 이런데 뜸을 떠야 돼요. 그래서 뜸이라도 열심히 뜨시라고. 네, 하여튼 네.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이제 하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암으로 판정이 됐어요. 폐암? 그래서 이제 가슴이 좀 무너지고 정말 네. 힘들게 됐는데요. 이제 본인은 그 아픈 과정을 그동안 딴 검사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정확한 본인의 병까지 이렇게 진행된지를 사실 모르고 지난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폐암 진단 받고 물론 이제 병원서 이제 이분도 물론 이제 그 키모테라피 받겠죠. 받고 네. 지금 그 암은 저희가 보면은 이 뜸으로 해서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는데요. 네. 도와준다는 게 뭐냐면 뜸을 뜨니까 환자분들이 첫째 좋아진 거가 이 뜸을 뜨고 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굉장히 그 몸이 약해져요. 네. 그럴 때 몸을 편하게 만들어줘요. 뜸을 뜨면요. 음. 근데 두 번째는 뜸을 뜨면은 피가 좋은 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좋은 피가 생김으로써 좋은 세포가 다시 생성이 되니까 네. 이 통증 같은 게 많이 없어져요. 특히 통증이 왔을 때. 네, 네. 그리고 뜸을 뜨신 분들이 또 좋은 거가 이게 힘이 난대요. 그 아까 70대 아버님도 그 대장암하고 폐암인데 네. 너무 막 키모테라피 받고 너무 지쳐 있었는데 이제 뜸을 뜨고 나니까 힘도 나고 밥맛도 좋아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다음에 뜸을 뜨면은 또 뭐가 또 좋아지냐면요. 이 빨리 그 어떤 그 약의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걸 빨리 해독을 시켜줘요. 아하. 약의 부작용을 빨리 이기게끔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항암제나 키모테라피, 뭐 방사선 치료 받으신 분 있잖아요. 네, 또 네. 독한 약을 드신 분들은 뜸을 뜨시면은 몸이 지치질 않아요. 지치지 않고 네, 네. 회복이 좀 빠르고 그다음에 밥맛이 좀 좋아지고 힘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 예. 병에서부터 이기게 만들어줘요. 예. 그리고 회복을 좀 빨리 시키죠. 네네. 그리고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그 오히려 그 효과를 더 높여줘요. 같이. 그러니까 면역력 회복에 네. 도움이 되는군요. 네. 음. 그래서 이 꼭 뜸을 뜨셔야 돼. 그래서 이 어머니도 이제 폐암 진단 받고 이제 본인은 뜸을 열심히 떠야겠다고 네. 이렇게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그렇군요.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보통 그 어떤 독한 약을 많이 먹으면 항생제, 뭐 항암제, 뭐 이런 약을 많이 먹다 보면 부작용이 많이 따르잖아요. 네네. 그런 부작용을 확 줄여줘 버려요. 뜸을 뜨시면요. 그래서 제가 꼭 그 뜸을 그 특히 암 환자분이나 또 이렇게 오랜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네네. 뜸을 뜨시라고 그래요. 어허. 근데 제가 참 신기한 거는 이 암이 아니고도 오랜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분들 보시면은요. 네네. 제가 오늘도 그 어머니한테 한 분한테 했는데 이분은 체격도 좋고 몸도 많이 좀 건강해 보이는데 몸이 너무 지쳐 있어요. 지쳐 있다는 게 뭐냐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위장도 안 좋죠, 관절도 안 좋죠, 허리도 안 좋죠, 머리도 아프죠, 어지럽죠, 잠도 못 자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혈압, 당뇨병 다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막 그 집행 짓고 온다고요. 근데 음. 지금은요, 딱 한 달 됐는데 집행이 다 던졌어요, 지금. 그 그렇- 정도로 그렇게 바뀌어요. 효과가 빠르군요. 뜸을 뜨면 그렇게 바뀌어요. 어. 그래서 이 체질이 건강 체질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아프신 분들한테는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네네. 꾸준히 하시면은 음. 분명히 이걸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뜸이다. 네.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군요. 네, 자, 만성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네. 침뜸을 좀 꼭 병행하라는 네. 그런 말씀을 물론 다른 주셨어요. 양방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같이 병행하면요, 그렇죠. 그 효과를 높이면서 부작용을 훨씬 없애주면서 몸을 상하지 않게 통증도 없어지고. 회복을 시켜줘요. 음.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군요. 네. 사실 뜸 뜨는 거는 전혀 부작용이 없는 없어요. 거잖아요. 전혀 없어요. 어. 단 부작용이 있다면 자국이 하나 남는 거 그거 하나지 다른 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렇죠. 네. 참 그렇게 좋은 뜸, 네. 우리 건강에 그렇게 효과적이고 네. 병이 있는 사람은 또 그 질병을 완화시켜주고 또 치료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네. 미리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병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요 뜸. 그래서 여러분. 환자분이 저한테 또 그래요. 네. 선생님도 뜨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뜨죠. 제가 보여줘 이렇게 보여주면은 네네. 제가 팔뚝을 딱 먼저 보여주죠. 그러면은 자국이 별로 없으세요, 근데. 보이죠? 아, 보이네요. 까맣게 네. 점 하나. 네, 그래서 환자분한테 찍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네네. 저도 뜹니다. 저도 사람인데 안 아프겠어요? 네. 아프죠, 물론. 그러나 거의 저는 아침부터 거의 저녁까지 서 있는 시간이잖아요. 앉아 있는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면 다리도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몸도 피곤하고 얼마나 또 피곤하시겠습니까? 환자분을 보다 보면 얼마나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럼요. 긴장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의사니까 안 아플 수가 없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프죠. 아프지만 뜸을 떠서 이겨내고 또 그 뜸 힘으로 또 네. 환자를 돌보는 거죠, 제가. 네. 그러니까 원장님의 건강 비결도 뜸에 있었군요. 네. 아하. 뜸을 뜹니다. 제 자신이 좋습니다. 뜸을 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아침에 오면 먼저 제가 먼저 누워요. 그러면 이제 뜸을 딱 떠주고 또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네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아, 저도 뜸을 떠야 되는데요. 네, 게을러서 못 뜨고 있어요. 뜨셔야 돼요, 꼭요. 그러게요. 그래서 뜸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젊었을 때 뜨면은 네. 나이 먹어서 고생 안 한다. 표시가 난다면서요. 표시가 나요. 정말 표시 난다고 아, 말씀하시니까. 네, 그래서 젊었을 때 더 열심히 뜸을 뜨고 네. 지금 당장 효과 없더라도 네. 나중을 위해서 뜨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네. 뜸을 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참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저한테 참 많이 오세요, 요즘에. 그래서 왜냐하면 현대 의학으로는 뚜렷한 방법이 이제 키모테라피 아니면 방사선 치료
약물적인 방법밖에 이거,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는데 너무 지치고 환자분들이요. 네. 이겨내질 못하더라고 어떤 분은요. 맞습니다. 이겨내지 못한 그러면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보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지 이거 내가 사는 거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못 하겠대요. 키모테라피 도저히. 그래서 내가 여기서 스탑하겠다고. 네. 그냥 산 날까지 잘 먹고 그냥 뜨면 열심히 뜨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아하. 좋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오. 실제로 오히려 밥 잘 드시고 네. 그럼 또 이렇게, 이겨내는 거죠. 예, 뭐. 이겨내고 예. 그리고 확신이 또 쓴대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을 수 있대요. 본인이 또 아, 기분이 다르대요. 그렇군요. 네. 그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또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 갖고 네. 첫째 암은요. 못 먹어서 죽는 병이거든요, 사실은. 네. 결국은 나중에 못 먹어서 죽어요. 음. 근데 먹어서 살 수만 있으면은 암은 회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먹게 하고 네. 또 이렇게 어떤 왜냐 못 먹으면 모든 기능이 면역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되고 힘도 약하고 네. 이기지 못하면 그냥 지쳐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자, 김영석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실제 환자 케이스 70대 아버님과 어머님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분들 정말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적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네, 본인들이 그런 네. 희망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참 무서운 병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건 암이잖아요. 그렇죠. 암. 그리고 이제 암은 정말 걸리면은 빨리 죽는다는 거죠. 음. 그게 무서운 거고 그다음에 하나 또 병이 있는데 그건 중풍인데 그거는 너무 빨리 안 죽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네. 중풍은. 그래서 두 개의 병이 제일 큰 병인데요. 그래도 중풍은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르면은. 네. 근데 암은 정말 생명하고 직결되는 병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거는 뜸을 같이 꼭 병행해서 네. 다른 방법 하시더라도 해주면은 네. 벌써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세포도 우리가 잠자고 있는 세포들 다 깨워요. 네. 이 뜸을 뜨시면은 그러니까 좋은 세포들이 다시 생성이 돼서 이 암을 이겨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세포들이 생기고 네. 또 암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이 정말 이런 다이돌핀이라든지 그런 호르몬들이 많이 생성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뜸이죠. 네.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 건강 호르몬들이 네. 막 활성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건강해진다는 거죠. 네, 자, 뜸이 이렇게 좋은데, 네, 그렇죠. 값도 저렴하고. 저렴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떠야 될 것 같아요. 뜸을 모든 사람들이. 떠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떤 분은 뜸을 열심히 뜨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좀 뜨다가 또 말아요. 왜냐하면은 좋아지다 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뜸을 좋아지니까. 건강하기 때문에 네, 안 또 뜨는 안 거죠. 해요. 안 해요. 네. 아플 때는 떠요. 그럼요. 아프면 얼른 뜨게 됩니다. 네, 근데 좀 지나면 또 안 아프니까 그냥 맞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본 생활로 돌아가요. 보셨나 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환자분들이 보통 그래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뜨는 분들은요, 네. 뭔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다른 게 뭐냐면은 딱 한 가지예요. 병원 가서 검사하면은 다 정상으로 나온다는 거. 뜸 뜨신 분들은 정말이에요. 항상 1년에 한 번 종합검사를 하잖아요. 뜸 뜨신 분들은요. 콜레스테롤도 올랐었는데 정상으로 내려가고요. 네네. 혈압 이번에 올라갔었는데 다 끄는 분도 있고요. 꾸준히 뜨는 분은 꼭 그래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뜸을 네. 어떤 뜸을 떠야 됩니까? 무곡 보양 뜸만 떠도 그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김영석 한의원에서 뜸 자리를 잡아서 그 자리에다가 꼭 떠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무보양뜸을 기본으로 꼭 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환자분마다의 병이 있잖아요. 아하. 병이 있으면은 병에 맞는 처방의 뜸이 또 있어요. 그 뜸을 찾아서 당뇨병이 있으면 당뇨병, 고혈압 있는 분은 고혈압, 아니면 디스크가 있는 분은 디스크 뜸, 네. 또 유장병 있는 분은 유장병 뜸, 또 머리가 오래 아파서 고생한 분들 머리 안 아프게 하는 뜸, 네네. 그 뜸이 있잖아요. 그 뜸 처방을 다시 해서 같이 뜨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네. 김영석 침뜸병원에 가서 상담을 네. 하고 그렇죠. 뜸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하겠군요. 중요하죠. 그냥 임의로 뜨면 안 되고. 안 돼요. 그래서 뜸자리 잡고 음. 또 거기에
뜸 뜨는 방법을 또 배워야 돼요. 네. 요즘 또 뜸 뜨는 방법들이 쉽게 나온 거 뭐 뜸지기 기계도 나와 있어요. 불 붙이는 기계도 오. 쉽게. 네. 그래서 요즘은 쉬우니까요. 다 누구나 뜰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하여튼 아오셔서 정확히 잡고 네, 네. 뜨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서로 이렇게 떠주면은 정말 돈 얼마 안 들고 네, 네.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사실은. 그렇죠. 네.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네. 뜸자리만 잡아가지고 네. 집에서 뜨면 되는 거니까. 뜨면 되죠. 그렇죠. 뭐라고 네. 안 하시죠, 원장님? 아니, 안 그래요. 네. 네. 그러신 분들 많아요, 아, 사실은. 그렇죠. 네. 네, 네. 정말이에요. 음. 그래서 보통 3개월은 떠보시라고 그래요. 네, 네. 3개월 떠보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아. 정말 달라져요. 아, 저도 좀 트라이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달라진 게 뭐가 달라진지 뭐가 아세요? 달라집니까? 혈색이 달라지니까요. 음. 다들 젊어졌네 이렇게 바뀌어요. 네. 피부가 달라져요. 아하. 예. 피부도 이뻐지고 예. 젊어지고. 젊어져요. 그렇군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뭐 몸 안에 내부가 오장육부가 좋아지니까 네. 자연히 뭐 혈색도 좋아지겠죠. 예, 오장육부가 당연히 건강해져요. 건강해지나요? 우리 인체가 오장육부는 제약 창고라고 하잖아요. 제약 공장이면서 창고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침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들어도 이 뜸을 떠야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듣고 나서 근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신이 또 떠보니까요. 네, 네. 꼭 떠야 되겠다고 음. 권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느낌이 또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시도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의 건강을 위해서도 네. 뜸 사랑. 예, 네. 뜸을 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뜬 맛을 보십시오. 뜸 맛을 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